자, 페이지는 114페이지고요. 이제 해수 시리즈. 지난번 시험 대비 전까지는 수온을 배웠고요. 오늘 배울 거는 염분 배웁니다. 알겠니? 그럼 염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바닷가 가봤지, 여름에? 해수욕장 발만 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오프 해본 적 있어? 그럴 때 본의 아니게 뭘 먹어보지? 바닷물을 먹어보자. 그치? 먹어본 경험이 있군요. 그치? 바닷물 먹어봤을 때 무슨 맛 나지? 짜죠? 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소금 들어있다는 얘기죠. 오, 그럼 바닷물은 소금물이겠네? 아니, 소금만 들어있겠니? 자, 또 바닷물 먹어본 사람이 있어? 효진이 있어? 그러면 짜기도 하지만 무슨 맛도 나기도 하지? 살짝 낙사. 그렇지, 쓴맛 나는 거죠. 그치? 쓴맛도 납니다. 알겠어? 그러면 소금뿐만 아니라 뭔가 쓴 성분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소연아, 너도 먹어본 적 있지? 있지? 무슨 맛 나지? 몰라? 만약에 당신이 이걸 느낀다면 당신이 장금이야. 알겠어? 장금이가 뭔지 알아? 절대미가. 알겠니? 됐어? 자, 정답부터 얘기하면요. 소금뿐만 아니라 쓴맛 성분도 들어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맛 성분이 들어있어. 왜 내가 여러 가지 맛이냐? 보통 쓴맛도 잘 못 느끼거든. 알겠어? 짠맛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조금 약간 쓰고 그 다음 무슨 맛이 느끼는데 뭐 비린맛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한 가지 알려줄게. 너네 바닷가에서 그 바닷물이 깨끗한 게 아닌 거 알지? 정말 더럽다는 거 알지? 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장에서 실내를 하면, 시야를 하면 창피하죠. 그리고 티가 확 나지. 바닷물에선 티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죠. 그리고 너네 낚싯배 타본 적 있어? 타본 적 있어? 거기 화장실 가본 적 있어? 화장실을 딱 여름과 동시에 깜짝 놀라죠. 왜? 바다가 보여. 그치? 그런 다음에 볼일 한번 밀어내기 한 판 딱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물고기가 막 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똥물이라는 얘기죠. 맞아? 그 똥물이 밀려 내가 세수욕장 하고 있을 때 내 입으로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치? 그 다음 옆에서 같이 놀고 있는 준서가 실례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맞아? 나 예전에 진짜 본 건데 막 놀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쑥 올라와. 진짜 거짓말하고 덩어리가 올라. 무슨 덩어리인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일명 땡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와, 개 놀랐어. 우와!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나 바닷가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요. 차라리 계곡이나 계곡 안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 뭐 기본이 있잖아. 바닷가 가면 신발 벗고 신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건 좋아합니다. 나중에 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들이 남친이나 여친이 생긴다면 바닷가 가서 한 대 뚝 때리고 나 잡아봐라 이것 좀 해봐. 알겠지? 잡히면 죽어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알겠지? 자, 벌써부터 한 애들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을 소금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염류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염류. 알겠니?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닷물 속에 염류가 과연 얼만큼 많이 들어있냐 조금 들어있냐 그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염분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염분을 나타낼 때는요 100분율이 아니라 1000분율입니다. 뭐라고? 1000분율. 알겠니? 너네 혹시 농도 개념 안 배웠을 거야 수학에서. 농도라는 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너 얼마 정도 들어있어를 100분율 퍼센트로 나타내는 걸 농도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10% 10분의 1의 비율만큼 들어있다. 알겠니? 전체를 100g으로 했을 때 10g 들어있으면 10%다. 이런 식으로 잡는데 우리는 무슨 비율 쓴다고? 1000분율. 그럼 전체를 뭘로 보는 거야? 1000g으로 보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들아 1000g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1kg. 뭐라고? 1kg. 그래서 이 염분 따질 때는 기준이 뭐냐? 천분리기 때문에 바닷물, 우리 바닷물 하면 없어 보여요. 바다 해자 물수자를 써서 해수 1kg 기준으로 과연 염분류가 얼마 있느냐 그걸 비율로 나타내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염분이라고 해. 됐어? 그래서 이 염분을 측정한 다음에 전 세계 평균을 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 언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 124, 30년 정도 됐을 거야. 영국에 있던 챌린저호라고 해서 전 세계 최초의 과학 탐사선이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바닷물 1kg씩 퍼올렸어. 그 다음 그대로 말려. 그럼 물은 다 증발되고 남은 물질이 있겠지. 그게 염류잖아. 맞아요? 그걸 다 재해서 평균 내봤고요. 전 세계 바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거리 했을까? 바닷물 평균 수심을 재버린 거야. 그걸 왜 했을 것 같아? 그때는 대영 제국이었잖아. 인도도 식민지 있었고.
호주 식민지, 뉴질랜드 뭐 이런 데 있잖아. 캐나다. 막 그래서 미국 뭐 이런 데 있었으니까 얘들이 배로 갈 수 있는 데는 다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탐사를 한 거야. 대단한 새끼들이죠. 너네 나중에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사건들이 있다. 야,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이 나라에 왜 일어났지? 뭔가 좀 이상해. 그럼 100%, 100%는 아닙니다. 99.9% 영국이 참전한 거야. 영국이 참전하면 이상한 사건들이 생겨요. 나중에 세계사 한번 봐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얘기할 때 영국은 신사의 나라, 젠틀맨 웃기지 말라고 해. 알겠니? 영국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가 염류라고 하는 거고, 그치? 이때 이 염류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염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봐봐. 바닷물 1kg, 1000g에 해당되는 거죠. 이 1000g에 얼마의 염류가 있는지 평균치를 위에다 나타낸 거야. 알겠니? 이건 평균 거다. 그래서 해수 1kg은 물 965g에 염류가 35g 있었대. 됐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미리 써놔라. 이런 걸 35PSU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35PSU. 미리 써놔. 자, 그때 이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27.2g 있는 거고요. 염화마그네슘이 3.8g 있어.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이 되는 거야. 이때 이 1등 성분 염화나트륨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것 때문에 쓴맛이 나는 거야. 아니, 짠맛이 나는 거야. 그다음 요 2등 성분 염화마그네슘 때문에 요것 때문에 쓴맛이 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성분들은 쫙 있어 없어? 있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뭐냐?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양이 극히 작거든. 됐어? 대략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전체가 얼마라고? 35. 그 중에 얼마 있어? 27.2. 맞아요? 그러면 이 1번은요. 요건 좀 써놓으세요. 35g이 전체 분에 현재 얼마 있어? 27.2g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곱하기 100을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걸 뭘 쓸 걸까? 뭘 쓴 건가? 퍼센트 비율을 쓴 거예요. 알겠니? 자, 핸드폰 있는 사람. 나 어려운 산수 못해요. 자, 지금부터 27.2 나누기 35로 빨리 해보세요. 그럼 하는 김에 요것도 한번 같이 해봐. 한 놈은 이거 하세요. 요거. 이거 35분의 3.8 곱하기 100이야. 됐죠? 위에 거 얼마? 77.7이니까 약 78%. 그다음 얘는 10.85니까 약 11%. 됐죠? 되니? 자, 두 개 더 해봐. 거의 90%지. 맞지?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비율을 잘 기억하세요. 요 비율. 알겠니? 전체분의 현재량 곱하기 100 하면 현재의 비율이 나와. 근데 이 비율을 왜 구하는 방법을 왜 써줬을까?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바다에 염류의 양은 다 틀려. 근데 비율은 다 똑같아. 신기해요. 그걸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거야. 오늘 마지막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알겠니? 이거 미리 써놓으시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염류 중에서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 염류의 구성 물질들을 썼잖아. 근데 니네 여기 한번 봐봐. 염화하고 한 칸 띄고 나트륨이지. 그 다음 염화하고 한 칸 띄고 마그네슘이지. 맞아? 그럼 이건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염화이온 Cl-. 그 다음 여기는 뭐에 해당돼? 나트륨이온 Na+. 맞아요? 이것도 Cl-Mge2+.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야. 요 염화나트륨을 써보면 NaCl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염화마그네슘을 써보면 MgCl2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물질이야. 물질. 이온계란 물질.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면 잘 봐봐.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여기 원소가 4개가 있어. NaCl, MgCl. 맞지? 어떤 원소가 제일 많아? 그렇지, 염소가 제일 많겠지. 왜? 제일 많은 거하고 두 번째 많은 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걸 만약에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은 거, 염류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누굽니까? 라고 하면 Cl이 제일 많을 거야. 맞아요? 그 다음 2등이 누구니? Na고요. 3등이 누구니? Mg입니다. 그 다음 등등등등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맞죠? 요거 문제 잘 봐야 돼. 여기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은 염류를 구성하는 물질이고요. 선생님이 여기다 써준 건 원소입니다. 한 번 더 꼬은 거죠. 화학 얘기를. 맞아? 그럼 요거 좀 하나 알아볼까? 요거 어디서 나왔을까? 요거 어디서 나왔어? 요거
바닷속에서도 해저 화산이 있어 없어? 있겠지. 해저 화산 폭발할 때 땅속에 있던 애가 기체로 나오는 거야. 그다음 NA하고 MG는 어디서 왔을까? 이거 육지에 있던 물이, 그치? 모든 육지에 있던 물들은 바다로 흐르는 거 알지? 그치? 그럼 육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지각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무슨 지각? 대륙 지각. 대륙 지각을 구성한 물질 중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얘네들이 지각 구성의 8대 원소거든. 오케이? 그게 강물에 녹아서 바닷물에 섞인 거야. 아, 그래서 염류는 육지와 바다의 합작품이네. 됐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 너네 이 정도도 알아도 바닷물은요. 바닷물에는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도 있어 없어?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 바닷물은 육지와 바다의 바다, 그다음 공기, 그 모든 것들의 합작품이 바닷물 속을 구성하는 물질들입니다.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근데 우리는 기체 성분은 관심 없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염류가 무엇이냐라는 거 알아봤고요. 이때 이 염류의 비율을 우리가 지금부터 다 잡을 거야. 이름하여 뭡니까? 염분이고요. 이 염분은 시험 문제 100% 출제입니다. 자, 일단 밑줄부터 쳐보자. 기준입니다. 전체를 얼마로 보는 거야? 1000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해수 1000g 기준, 다른 말로 하면 해수 1kg 기준으로 한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거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염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염분이 바로 뭐에 해당된다? 써놔. 천분율이야. 뭐라고? 천분율. 전체를 1000으로 보고 현재 염류가 1000분의 얼마만큼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PSU 또는 퍼센트에다가 공안을 하나 더 붙여서 퍼밀이라고 불러. 그래서 아까 쓴 요 35 PSU는요. 바닷물 1kg, 다른 말로 해수 1000g 안에 35g의 염류가 있다. 저거를 간단하게 나타낸 거야. 알겠니? 됐어요? 됐니? 자,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염분 어떻게 구해?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염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요. 이거 외워. 이거 외워.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염분 외우지 말는 게 너희들 교육과정 목표거든. 근데 내가 지도를 해보니까 그냥 외우는 게 편해. 알겠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해수 1000g 안에 35g이 녹아있다. 이거지. 500g 안에 얼마나 녹아있겠니? 기준이 반띵이면 녹은 것도 반띵이지. 그렇지. 17.5. 그럼 만약에 얘가 2kg이면 얼마 녹아있겠니? 70g.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비례로. 근데 니들 잘 못해. 못해. 웃지 마. 못해 마. 그래서 아예 그냥 외워. 뭐라고? 해수의 질량분에 염류의 질량 곱하기 1000.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수가 많아, 염류가 많아. 해수가 많지. 큰 거분의 작은 거 곱하기 100. 아니 곱하기 1000. sorry. 됐지? 큰 거분의 작은 거 곱하기 1000. 근데 조심할 거 있어. 얘 무슨 단위 썼어? 얘도 무슨 단위 써야 돼? 얘 킬로그램이야. 뭘로 고쳐? 그람으로. 됐지? 그래서 얘네들은요. 조심할 게 이겁니다. 질량의 단위를 반드시 통일해줘야 돼. 단위를 반드시 맞춰줘야 돼. 옛날 사람, 선생님 옛날 사람이잖아. 통일. 그치? 아, 이런 표현 쓰면 옛날 사람. 요즘은 단위를 맞춰라. 단위, 동일, 뭐 이렇게 쓰겠지만 난 이상하게 통일이라는 글자가 좋더라고. 선생님 어렸을 때 이런 노래도 있었어. 우리에서와는 당일. 모르지 너네. 이런 거 배우고 막 반곡. 나는 공사탕이 싫어. 뭐 이런 거. 이승복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야.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어. 막 진짜 어렸을 때 너네 엄마한테 여쭤보면 다 알 거야. 평화의 댐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옛날에 그 너네 알지? 요새 여름철마다 하는 워터밤. 워터밤 알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워터밤의 민족이잖아. 중국 애들한테 을지문덕 장군이 워터밤. 그치? 맞잖아. 그래가지고 살아나간 자가 없잖아. 대규모 워터밤을 했었잖아. 그 북한이 선생님 어렸을 때 워터밤을 준비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둬 놨다가 갑자기 확 그걸 깨부시면 물이 샥 내려가지고 한강 이남에 있어서 서울은 물바다가 되고 대전도 피해를 입고 야 이거 어떡하냐? 왜 우리 깜짝 놀라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전 국민 성원 성금. 그래서 나 초등학생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원만 있어도 얼마나 먹을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었는데 100원, 500원, 1000원. 진짜 코 묻은 돈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막 가져갔어. 내 돈을 막 가져갔어. 나중에 알고 봤거든. 뭘 것 같아? 개뻥. 북한은 그런 계획을 실행한 적도 없어. 그럴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서 평화의 댐이라고 해서 저기 강원도 가다 보면 만들어낸 거기 곳이 있거든. 갔는데 평화의 댐이 이렇게 작아. 그럼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을까?
전 국민한테 생각해봐. 100원씩만 얻은 거야. 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해봐. 100원씩만 삥 뜯어봐봐. 얼마일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한 번만 삥 뜯은 게 아니라니까. 수십 차례 삥 뜯었어. 그거 다 주머니에 들어갔지. 그 당시 대통령도 주머니에. 알겠니? 그 주머니가 비자금, 뭐 정치자금 그런 목적으로 갖고 있다가 결국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 깜빵이 끌려갔죠. 그 자식이 전 뭐뭐뭐야. 전 뭐뭐뭐. 대머리. 반짝반짝. 누군지 다 알 거야. 서울에 보면 나와. 걔야 걔. 아유, 나쁜 놈의 새끼들. 내 코 묻은 돈, 떡볶이 사 먹을 돈을 뺏어가다니. 그치? 그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화낼 거야, 화낼 거야. 다 알아 요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요거 외워줘. 전체분의 횟수분의 염류 곱하기 1000. 요게 바로 염분 계산하는 방법이다. 됐죠? 자 이제 오늘 배울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느 바다를 가보니까 염분이 높고요. 어느 바다를 가보니까 염분이 낮아요. 그럼 이 염분이 높고 낮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어요. 요게 제일 중요해.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 물입니다. 뭐라고? 물. 다시 한번 뭐라고? 물. 염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물이야. 물의 양. 그럼 잘 봐봐. 현재 염류가 일정한 상태에서 물이 많아. 염류가 일정해. 근데 물이 많아. 그럼 공식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일정한데 얘 물이 많아. 맞죠? 원래 해수는 물 더하기 염류다. 근데 염류는 일정한데 물만 많으면 해수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물이 많아지면 염분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요. 그럼 이번에 염류는 일정한데 물이 적어. 그치? 그러면 염분은 올라가겠지. 뭔 얘기인지 알아? 됐어? 그래서 물하고 항상 반비례 관계야. 뭐라고? 물하고 항상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요걸 우리가 이쁘게 쓰면 물이라고 했죠? 요거 정리했으면 이렇게 쓰자. 요거는 니네들 여기다 써놨으니까 옆된 거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 염분 요거 무슨 기호지? 비례한다. 근데 내가 이거 물에 뭐라고 했어? 반비례.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지. 아니다. 니들은 조금 더 위에다 쓰면 되지. 이쁘게 이렇게 쓰면 되지. 염분 물에 반비례. 그래서 물이 많으면 안 짜요. 염분이 낮아요. 물이 적으면 짜요. 염분이 높아요. 니네 우리 라면 끓일 때 이런 경우가 있어. 한강라면 알아? 한강에 가서 라면 먹는 거 말고 라면 끓일 때 라면 겁나 못 끓이는 새끼들 거기 뒤에 500ml 집어넣는데 1000ml 붓는 새끼들 있잖아. 그럼 그런 거 뭐라고 해? 한강라면이네. 먹어보면 이게 맛이 있겠니 없겠니? 라면 특유의 맛이 하나도 없지.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처리할 때 무슨 짓거리 할 수 있어? 잘 들어. 이미 면을 집어넣으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소금밖에는. 근데 면을 안 집어넣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계속 끓이지. 물이 많다고. 물이 많은데 더 부어? 미친 거죠. 그치? 면을 안 집어넣어? 그럼 졸이면 되는 거지. 졸이면. 그럼 졸이면 어떻게 돼? 샥샥샥샥 물이 빠지면서 물이 적당량이 되면 이제 간이 맞아 안 맞아? 맞죠? 되니? 바로 이 얘기야. 잘 들어. 물이 많아? 됐지? 물이 많은 상태에서 물을 줄였어? 되니? 그러면 소금기가 늘어나는 셈이지. 맞니? 아까는 이만한 공간 안에 소금이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적어. 그럼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 않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간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 요 염분 얘기에서 염분이 영향을 주는 요인 따질 때는요. 머릿속에 소금물 생각하시면 돼. 어떤 컵에 소금을 한 숟가락 집어넣었어. 됐죠? 요거를 좀 더 짜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물 빼버리면 되겠지. 아니면 소금 더 집어넣던지. 근데 소금을 더 못 집어넣는데 집에 소금이 뚝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물을 증발시키면 되잖아. 물을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래서 먹어서 딱 봤더니 이번엔 좀 짜.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물을 더 부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소금을 뺄 수는 없잖아. 맞아요? 되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이야 물. 그러면 이제 이 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닷물에서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증발량. 바닷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강수량. 그래서 이 증발량이 많아요. 증발량이 많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얘가 줄어들어? 염분 높아지겠죠.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많아서요? 염분 줄어들겠지. 근데 웃긴 게 뭐냐?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증발량하고 강수량을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너희도 이거 잘 봐. 증발량하고 강수량을 우리는 한 묶음으로 잡아. 뭐로 잡는다? 한 묶음. 그래서 이 증발량과 강수량을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걸로 잘 알아둬.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됐죠? 자, 그다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 바다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육지에서 흘러오는 담수의 양, 이 담수가 뭐야? 담백한 물, 육수, 민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해봐. 일반적인 이 민물이 많게 되면 물이 많아 염분 낮아지고, 그렇지? 그럼 민물이 적게 되면 염분 낮아지겠지. 아, 민물 적게 되면 염분 높아지겠지. 맞아? 그러면 너네 하나 알아둘 거. 이 담수의 양이 많은 곳이 어디야? 육지 근처야, 한바다야? 큰 바다 가운데야. 육지 근처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육지에서 멀면 멀수록 염분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육지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빙하가 녹거나 해수가 어는 경우라고 돼 있어. 이거 조심해라. 바닷물이 추우면 얼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결빙이라고 해요. 얼 때는요, 소금 빼놓고 물만 얼어요. 뭐만 얼다고? 물만 얼어. 그러면 바닷물에서 물의 양이 늘어나는 셈이야? 줄어드는 셈이야? 줄어드는 셈이지. 그럼 이 얼음이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해서 다시 녹아. 물이 첨가되는 셈이지. 그치? 물이 늘어나게 되니까 전부는 낮아지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해빙이라고 불러. 그래서 니네들 이 용어도 써줘야 돼. 녹는 걸 뭐라고 한다? 해빙. 그 다음 해수가 어는 걸 뭐라고 한다? 결빙.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염분이 높은 지역과 염분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염분이 높은 지역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 염분이 높다란 말은 염류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아우 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아우 짜다. 그럼 짜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죠. 아, 얘 물이 적어. 그럼 언제 물이 적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잘 봐. 증발량이 많아야 돼, 강수량이 많아야 돼? 증발이 많으면 되죠.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발량과 강수량 중에서 증발량이 많다라고 했거든. 자, 여기서 어려운 표현 좀 알아볼게. 이제 이 표현을 왜 알려줬느냐? 이렇게 쓰거든.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을 가지고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요 값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지. 맞지? 그쵸? 그럼 해석을 한번 해봐. 해석을 할 때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0보다 크면 얘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빠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중에 마이너스가 크니까 마이너스가 이기지. 맞아? 그래서 물이 많이 부족해 남아돌아. 부족하죠. 이 얘기고요. 얘는 증발량과 강수량이 같아 염분 변화가 없을 테고 얘는 증발량하고 강수량 중에서 강수량이 많은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 빠져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많은 거야. 그치? 그럼 물이 짜지겠어? 물이 많아지겠어? 줄어들겠어? 많아져요. 염분 낮아지겠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이런 표현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0보다 큰 거야. 알겠니? 그럼 담수 유입이 적다라고 돼 있어. 이거 육지 근처야, 큰 바다야? 큰 바다죠. 이 육지 근처에서는 민물이, 즉 담수가 많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려고 쓴다. 큰 바다를 클 대자, 바다 양자를 써서 큰 바다 양자를 써서 대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대양. 그 다음 해수가 언다라고 돼 있어요. 결빙. 추운 지방이 되겠죠. 근데 요새 그거 알아? 북극이건 남극이건 간에 결빙보다는 해빙이 더 많아요. 요새는 그래요. 알겠니? 그 다음 오른쪽 염분이 낮다라고 돼 있어. 염분이 낮다라는 얘기는 짜야 안 짜워? 안 짜죠. 안 짜다. 다 쓰고들 있니? 그 다음 얘는 안 짜려면 물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요. 됐어? 그럼 물이 많기 위해서는요, 빠져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0보다 작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담수입이 많다라고 했어. 이거 뭐야? 육지 근처. 어디라고? 육지 근처. 그 다음 빙하가 녹는다라고 해서 해빙. 요새 해빙이 많이 일어나죠. 그쵸? 됐냐?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본 거야. 어디를 비교해봤다?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그걸 비교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험 대비 전에 배운 게 수온 배웠단 말이지. 수온에서는요, 위도하고 관계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래서 니네 앞장에서 배웠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 0도가 뭐야 해당돼? 적도야. 이게 만약 수온 그래프라면 적도에서 북극, 적도에서 남극으로 갈 때
위도가 높아지면 수온도 증가해 감소해? 감소한다라고 배웠어. 맞아? 근데 염분은 위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수온은 위도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 반비례야. 염분은 위도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써놔.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는 여기다 쓴다. 위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 비례 반비례 그런 거 못 따져. 효준이 조는 거 아니지? 응? 자, 이거 써놓으라고.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는 위도하고 관계가 없다. 그럼 뭐하고 관련돼 있느냐? 잘 봐. 적도일 때는 지금 현재 보니까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좀 더 많네. 염분이 좀 낮아요. 그치? 염분이 왜 낮을까? 강수가 많아서. 여기 겁나 덥잖아. 겁나 더우면 뜨거운 공기죠. 뜨거운 공기는 하늘 위로 올라가겠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 만들어요. 비 내리겠니? 비가 안 오겠니? 비 엄청 내려요. 태풍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간다. 우린 북반구 사니까. 북반구 사가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땅땅땅땅땅땅땅 요 지점. 남반구에 산다고 치자. 땅땅땅땅땅땅땅 요 지점. 요 지점 봐봐. 어때요? 겁나 빨갱이지. 빨갛지? 아까 봤지? 파란색으로 가면 염분 낮은 거고 빨간색으로 가면 염분 높은 거야. 맞아? 위도 30도 지역 염분 엄청나게 높지? 맞아요? 왜 여기가 높으냐? 알려줄게. 여기는 1년 내내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뭐가 발달한다? 고기압. 너네 날씨가 흐리다.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볼 것도 없어. 그렇게 덥군. 이번 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아이고 날씨 안 좋겠군. 그 저기압 중에서 니네 좀 있으면 우리나라 강탈 저기압이 있습니다. 무슨 저기압? 열대 저기압. 그 열대 저기압이 뭘 것 같아? 태풍이다. 뭐라고? 태풍이에요. 알겠니? 효준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주라. 그래서 요 위도 30도 지역이 염분이 엄청나게 높아요. 다시 그래서 봐봐. 염분 낮다가 높다가 다시 낮아졌고 염분이 낮다가 높다가 다시 낮아졌어. 그래서 염분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중위도 해역이에요. 그럼 중위도 해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밑줄 쳐? 건조한 기후. 그래서 1년 내내 뭐가 발달해서? 고기압이 발달해서 그래요. 알겠니? 그래서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증발량이 훨씬 많아. 항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발달하는 이 고기압을 중위도 고압대라고 불러요. 열대 고기압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알겠니? 됐어?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다음 저희도에서는 강수량하고 증발량 중에선 강수량이 많고요. 요새 극지방에서는 빙하가 녹아요. 빙하 녹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해빙. 그다음 바위가 뭐죠? 뭐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 그래서 염분이 낮은 상태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잖아. 너네 그거 알지? 아직 7월이다. 8월도 안 됐다. 너네 알지? 그것도 9월까지 덥다. 이제 시작이다. 뒤질 것 같아. 자, 그 다음 5번.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표층 염분 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니? 요거는요. 이제부터 오른쪽 보고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4번하고 5번 한번 해볼게요. 4번. 증발량, 강수량, 담수의 이음량과 염분의 관계라고 했어. 너네 이런 그래프 보면 뭐부터 하라고 했지? 십자가를 그려. 뭐라고? 십자가. 그런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염분이 높을 테고요. 둘 중에 하나는 염분이 낮을 거예요. 어떤 게 더 짜고 어떤 게 안 짜냐. 이런 게 시험 문제죠. 쉬워. 물이 많냐 적냐만 생각하시면 돼. 강수량 플러스 담수의 이음량. 이거는 뭐야? 물이 바닷물의 양을 늘려주는 역할이야. 그 다음 증발량 하면 바닷물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이야. 맞아요? 그래서 현재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비 같은 경우는요.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 중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많은 상태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쓴다. 강수량 플러스 밤수의 유입량은 여기 무슨 자니? 들입자. 바다 입장에선 들어오는 물의 양이잖아. 그 다음 증발량은 뭐에 해당돼? 여기 무슨 자니? 나갈 출자. 됐죠? 바닷물 입장에서는 빠져나가는 거죠. 물이 적어지게 해당되는 게 이거죠. 그럼 요 비 봐봐. 들어오는 게 많은 거야? 나가는 게 많은 거야? 들어오는 게 많은 거죠. 봐봐. 오른쪽에 있으니까 들어오는 게 많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나가는 거 적고. 맞아? 그래서 요 비가 염분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야. 미안. 염분이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으니까 낮은 거야. 잘못 뻔했네. 이게 낮은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저염분. 이걸 뭐라고 해? 고염분이라고 불러.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라고 했어.
요거는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별표. 5번 별표에 우리나라 거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 우리나라 건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해석 한번 해보자. 얘들아, 몇 월 달이야? 몇 월 달이야? 이거 무슨 계절이야? 겨울이죠. 이거 무슨 계절이야? 여름입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1년 중 태양이 제일 높이 뜨는 달은 6월 달입니다. 하지라고 했어요. 6월 21일, 22일 그 정도예요. 알겠어? 1년 중 태양이 가장 낮게 뜨는 달이 동지야, 12월이야. 그러면 원래 6월하고 12월에 가장 여름답고 가장 겨울 덥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여름이라고 불렀을 때 6월 달에 태양은 높게 뜨지만 지표면이 데워지거나 바닷물이 데워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그 시간 차이가 약 2달 정도 차이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여름이다 겨울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8월 2월로 잡는 거야. 12월 6월로 안 잡고. 알겠니? 자, 먼저 써볼게요. 이 2월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겨울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8월 옆에다가 여름이라고 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무슨 바다야? 효준아. 바다 이름. 여기.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너 스파이지? 야, 여기 바다 이름 뭐냐고? 어? 그치, 서해, 일명 황해. 그치? 준서야, 여기 바다. 남해. 그치? 소연아, 여기 바다. 그치, 동해죠? 너 설마 일본해라고 안 하려고 했지? 이 일본해, 이거 낙가무라지 이거. 그치? 일본해라고 하는 새끼 있으면 손절해. 그 새끼 일본 스파이야. 알겠어? 이거 동해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내가 니들한테 이런 걸 질문할 거야. 자, 서해, 남해, 동해 중에서 평균 연분이 제일 높은 건 누굽니까? 라고 할 거야. 그럼 잘 봐. 31, 32, 33이면 나는 32 정도가 평균이라고 볼 수 있지. 맞죠? 그럼 34.24, 34.2, 34 그러면 34.2가 평균이라고 볼 수 있지. 맞아? 근데 잘 봐봐. 내가 지금 현재 2월 달에 여기 보고 2월 달에 여기 봤어. 그치? 근데 남해를 8월 달 걸로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동해, 서해, 남해의 연분 비교할 때는 같은 계절에서 비교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남해 쪽을 봤거든. 남해 쪽을 보니까 33.5, 34.5, 34.6 그럼 평균 요 정도 되겠네. 맞아요? 됐어? 그럼 누가 제일 연분이 높아요? 얘가 1등. 그 다음 누가? 얘가 2등. 누가? 얘가 3등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 미리 좀 얘기해 줄게요. 1년 내내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1년 내내 우리나라한테 고수온과 높은 수온과 높은 염분을 제공하는 해류가 흘러. 이 해류가 쿠로시오 난류거든. 그것 때문에 여기 1등이야. 그럼 얘 2등인 거 관심 없어. 얘가 꼴찌인 게 관심 있어요. 왜 여기가 꼴찌일까? 여기에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 육지 근접하잖아. 맞아? 육수, 다른 말로 담수 유입이 많아서 그래요.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뭐 황하강, 양쯔강, 우리나라 한강, 그치? 두만강, 압록강, 금강, 영산강. 여기 강물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됐니? 그 다음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야, 여름하고 겨울하고 있잖아. 여름하고 겨울 그 둘 중에 어디가 염분이 더 높아요? 낮아요? 이런 걸 물어봤어. 됐어? 그런데 잘 봐. 내가 겨울은 여기를 봤어. 여름은 여기 보면 되냐? 아니지. 겨울을 여기 봤으면 여름도 똑같은 장소를 봐야 되지. 맞아? 그래서 계절별을 볼 때는 같은 장소에서 보는 거야. 겨울철에 왼쪽 서해는 32. 그럼 여름철에는 얼마? 30. 됐어?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름하고 겨울 중에서 어디가 염분이 더 높아요? 겨울. 그럼 여름은 염분이 낮네? 염분이 낮다는 얘기는 안 짜네? 안 짜다는 얘기는 물이 많네? 물이 많다는 얘기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돼서 그래요. 근데 올해는 왜 이러지? 장마도 짧고, 그지? 신기하지 않냐? 더 죽을 것 같아.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거 알지? 이럴 때는 가끔가다 소나기 빼놓고는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좀 있으면 엄청난 거 온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열도는 현상, 열이 갇히는 현상. 야, 지금 나 차에 있는 온도계 봤는데 내가 최고 많이 본 게 40도까지 봤거든? 야, 앞으로 46도, 뭐 7도. 야, 장난하냐? 뒤질 것 같아. 머리 이거. 응? 장난하냐?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책에서 밑줄을 한번 쳐보자. 자, 5번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 주변 평균 염분이 33이래. 전 세계 평균 35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 다음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다라고 했어. 그래서
겨울이 염분이 높아. 이유는 뭐야? 밑줄 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대륙성 기후라고 불러.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 그다음 현재 황해하고 동해하고 비교해 보면 동해가 염분이 높아요. 왜? 황해 쪽엔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됐지? 그다음 동해보다 염분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라고? 남해. 그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입니다. 염분의 일정의 법칙이야. 이 염분의 일정의 법칙도 역시 별표하시고요. 이 별표한 다음에 이 옆댕구리에다가 크게 써놔. 비례식이라고 써놓으세요. 뭐라고? 비례식. 앞으로 염분의 일정의 법칙이 나오면 무조건 비례식으로 문제 풀면 돼. 뭐라고? 무조건 뭐를 푸는 거라고? 비례식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서 안 할 겁니다. 왜? 숫자가 들어온 거. 나 숫자 들어온 거 싫어. 알겠니? 깔끔하게 내가 산수를 편하게 해줄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염분의 일정의 법칙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염류를 구성하는 성분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염류 성분비 일정의 법칙. 그걸 뭐라고 해? 염분비 일정의 법칙. 됐니? 됐어?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 염분은 다 똑같아. 틀려? 틀려. 염분이 틀리다는 얘기는 염류 양이 많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염류의 구성 성분 비율이 똑같다. 그걸 뭐라고 해? 염분비 일정의 법칙. 그럼 왜 똑같은지 이유는 알아야 되죠. 바로 바닷물이 오랜 시간 동안 순환하면서 골고루 믹스되니까 그래요. 이게 이유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다. 책에 있는 얘는 산수가 더럽다. 그래서 산수를 깔끔하게 할게요. 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기 태평양이 있습니다. 태평양이 있어. 여기 대서양이 있어. 됐죠? 태평양하고 대서양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분명히 난 몰라요. 자, 요 녀석을 전부 해수 몇 킬로? 1kg를 바닷물을 우리가 바스켓이라고 할 뻔해. 바스켓에 퍼올렸어. 그 다음에 그대로 말려. 증발시킬 거야. 그러면 염류만 남겠지. 염류가 얼마 있는지 봤더니 여기는 40g의 염류가 있더라. 됐어? 그 다음 여기는 얼마 있는지 봤더니 여기는 30g의 염류가 있더라. 전체를 40, 30으로 하면 산수가 계산하기 쉽겠지? 이게 뭐라고? 전체 염류야. 뭐라고? 전체 염류. 그 다음 이 염류 중에 무조건 1등은 누구라고 했어? NaCl. 자꾸 써먹어봐야지 염화나트륨 우리가 NaCl 염화나트륨 안 외워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등은 무조건 누구라고 했어? MgCl2 염화 마그네슘이야. 맞아? 됐니? 그래서 왼쪽에 있는 태평양에 NaCl이 얼마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본 거야. 확인을 해봤더니 요 녀석이 여기에는 32g이 녹아있더래. 몇 g 녹아있다고? 32g. MgCl2가 얼마 있는지 봤더니 요건 4g이 있더래. 됐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대서양에 있는 NaCl과 MgCl2는 각각 몇 g 있느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염류가 적지? 그럼 소금도 적고 염화마그네슘 적게 있을 거야. 맞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 봐봐. 어느 한 바다의 요 성분 비율이 여기서 계산하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치? 이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여기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녀석하고 똑같은 비율로 여기 있을 때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잘 봐. 요 32g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계산해봤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전체 얼마였지? 40. 맞아? 그 다음 전체분의 현재값 얼마였지? 32. 곱하기 100을 할 거야. 그럼 몇 퍼센트 나와 이거? 산수 안 돼? 일부러 산수 하기 쉽게 하려고 얘들 하는 건데 80% 나오지. 그치? 그래서 여기 얼마가 나온다? 80%가 나와. 계산하면 얘도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 전체 40분의 현재량 4 곱하기 100. 그럼 이거 몇 퍼센트 나와? 10%. 근데 80%란 얘기는 전체 0.8의 비율만큼 있다는 얘기고 10%는 전체 0.1의 비율만큼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얘는 80% 얘는 10%. 맞냐? 여기서도 똑같이 80% 10%란 얘기야. 알겠니?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80% 10%면 8대 1의 비율로 있겠네 라고 해도 돼야 안 돼요? 되겠지? 맞아? 여기서 8대 1이면 여기서도 8대 1의 비율이야.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또 뭐냐? 요 비율이 똑같다며. 이제 지우고 실전에서 들어간다. 실전에 들어가. 이 비율이 똑같이 80% 비율, 여기서도 몇 퍼센트 비율? 10% 비율, 여기도 똑같이 80% 10% 비율이죠?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를 편의상 X라고 할게요. 이걸 편의상 Y라고 할게. 알겠니?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썼지? 비례식. 바로 이 비례식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염류의 양이 4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4대 3이지. 그렇지? 그러면 요 4대 3의 비율만큼 32대 x만큼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x는요 이렇게 쓰는 거야. 정확히 써줄게. 40대 30의 비율로 처음이 존재하면 나도 똑같이 32대 x의 비율로 있는 거야. 전체가 40일 때 32의 비율이야. 이게 80%죠? 그러면 전체가 30일 때 똑같은 비율 80%만큼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가까운 거, 먼 거끼리 곱한 다음에 서로 같다. 맞아? 그러면 계산하면 볼 것도 없어. 이게 몇 배야? 0.8배잖아. 그럼 이것도 몇 배 해야 돼? 0.8배. 그래서 얘는 얼마야? 24g. 이렇게 푼 거야. 그래서 얘가 몇 그램 나왔어? 24g 나와. 그럼 y는 어떻게 구할까? y는 또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잘 봐. 응? 그치? 8대 1은 나중에 알려줄 거고. 자, 얘하고 얘가 비율이 나왔고 요게 안 나왔다고 치자. 이번에는 비율이 하나 나왔으니까 야, 너하고 나는 지금 현재 32g 있는 거하고 24g 있는 비율만큼 있어. 맞아요? 그러면 너하고 나의 비율만큼 얘하고 얘도 있을 거 아니냐. 맞아? 그래서 이것도 4대 y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거 얼마야? 8분의 1. 얘도 얼마야? 8분의 1. 그래서 얘는 얼마 있다고 보시면 돼? 3g. 맞아? 이렇게 찾던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 알려줬던 거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이었어? 8대 1. 그럼 이것도 8대 1. 그럼 3g 맞죠? 다 뭘로 쓰는 거야? 비례식. 알겠니? 너네 이렇게 푸는 게 뭐야? 연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똑같은 비율로 존재한다. 조심할 거 뭐야? 염류, 양, 염분 틀려. 하지만 염류의 구성비, 염분비는 일정하다. 알겠니? 조심해요. 염분비 일정 법칙은요. 염류를 구성하는 성분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지. 염분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지. 염류가 일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책에 있는 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북극해에 포함된 염화나트륨 비율 얼마야? 78. 그럼 이 여기서 78%의 비율이면 이것도 78%의 비율, 이것도 78%의 비율만큼 있다는 얘기야. 봐, 같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의 비율이야? 그럼 이것도 얼마야? 10%의 비율. 이것도 얼마야? 10%의 비율이야.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니? 요거 얼마게? 아니면 요거 얼마 있게? 이런 게 시험 문제. 전부 뭘로 식을 세우면 된다? 비례식. 됐습니까? 자, 이제 실전에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왜 안 넘어가? 자, 5번입니다. 개념 속속이. 자, 오른쪽 그림은 총 35g의 염류 중이라고 돼 있어. 됐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A가 제일 많대요. A가 누구죠? NaCl. 짠맛이죠. B가 누구야? MgCl2. 쓴맛이죠. 그 다음 얘들아 이건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 바닷물 몇 킬로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염분은 몰라요. 염분 몰라요. 자, 그 다음 6번. 자, 염분 또는 염료량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뭘로 풀어야 돼? 개념으로 풀어야 돼. 원래 염분 따질 때는 해수 1kg, 다른 말로 1000g이 기준이라겠지. 그 1000g에 40g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곧장 40 PSU를 쓰세요. 이게 너희들 교육과정 목표지야. 너희들 이게 문제가 뭐라고 했어? 못한다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식 위에 집어넣어. 그게 속 편해. 자, 잘 봐. 전체가 얼마야? 1000이야. 그 안에 염류 얼마 있어? 40이요.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 1000이요. 1000분율이라니까. 100이 아니라니까. 정답 40이죠.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볼게. 해수 500g에 16g이 녹아 있어요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건 봐봐. 500분의 16 곱하기 1000이죠. 그럼 얼마가 나와? 32 PSU. 맞아? 원래는 이렇게 잡아야 돼. 야, 기준이 1000g이라며. 근데 500g 있잖아. 곱하기 2 해야겠지? 그럼 녹는 양도 곱하기 2지? 그 정답은 32.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그 다음 이제 밑에 3번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건 970분의 하면 다 틀려요. 왜? 밑줄 쳐. 물 970 더하기 염류 30g. 왜? 이렇게 해야지 해수가 나오지. 해수가 얼마야? 1000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 거죠. 1000분의 염류가 30 곱하기 1000이네. 그래서 30 PSU.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번. 염분이 35 PSU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해수가 몇 킬로? 3kg.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3kg니까 3,000입니다. 얼마라고? 3,000. 그치? 그럼 염료양 모르니까 X 곱하기 얼마? 1,000. 그게 얼마가 나왔어? 32. 됐죠? 없어지고 사라지고 3. 넘기니까 96g. 자,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염분이 32래. 그러면 해수 1kg 안에 32g 있다는 얘기지. 네네, 선생님. 근데 조건이 몇 킬로로 바뀌었어? 3kg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3이요. 그럼 32 곱하기 3이니까 96. 그렇게 푸는 거야, 원래. 근데 니네 잘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안 들리거든. 우리는 안전빵으로 갈 거야. 알겠니? 됐죠? 자, 그럼 7번입니다. 해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물이라고 했죠. 뭐니 해도 물입니다. 물. 그래서 강수량 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증발량 물이 줄어들어요. 바람 상관없어. 담수입량 물이 많아집니다. 해수의 결빙과 해빙, 결빙 물 줄어들고요. 해빙 물 많아져요. 정답 3번. 자, 그다음 8번. 염분이 높다. 이거 뭐야? 일명 짜다. 소금기가 많으니까. 그럼 빙하가 녹는데요. 안 짜죠? 그렇지? 낮습니다. 그다음 강물이 많이 유입돼. 안 짜죠? 맞아요. 해수가 얼음이 됩니다. 라고 했어. 물 줄어들지. 그렇지? 어우, 짜겠네. 그다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라고 했어. 물이 빠져나가는 게 나가는 게 들어오는 거다 많아. 맞아? 그러니까 짜겠죠. 높죠. 자, 그다음 9번입니다. 전 세계 바다와 우리나라 주변 표층 염분 분포다라고 했어. 얘들아,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표층만 관심 있어요. 심층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적도해역은 강수량이 많아 염분이 낮죠. 땡. 그다음 증유도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염분이 높다. 빙고. 1년 내내 고기압이라고 했어요. 극해역은 극지방은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다. 빙고.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여름철 평균 염분은 겨울철보다 낮습니다. 왜? 강수량이 집중돼서. 땡. 그다음 황해는 동해보다 담수 유입이 많아서 염분이 낮다. 빙고. 됐죠? 뒷장. 하나 더 있었어? 그랬죠? 몰랐죠? 못 봤네. 10번입니다. 염분이 30pS에서 7대1의 비율이야. 그러면 45에서도 7대1이지. 저도 7대1. 이게 뭐야? 염분 비율점. 됐니? 넘겨. 자, 탐구 A 했었니 안 했었니? 안 했어? 자, 오늘 탐구 A까지만 할 거고요. 숙제가 들어갑니다. 숙제는요. 옆댕구리 봐봐. 옆댕구리. 아니. 옆댕구리 117페이지 보면 유제가 있을 거야. 맞죠? 거기 유제부터 이거 못 풀겠으면 전부 식만 써오면 된다. 알겠니? 뒷장에 있는 뭐까지? 121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를 알려주는 실험 장치야. 일단 거대한 비커에 물 집어넣고요. 온도계 하나, 둘, 셋, 넷, 5개를 꽂았는데 온도계 끝부분을 우리가 구부라고 하거든. 이 구부가 점점 아래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거 뭐 확인하는 거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확인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수온 분포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없겠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는 깊이야. 다른 말로 수심이라 하지요. 여기는 온도야. 수온이다. 그냥 이거지. 맞죠? 그냥 이걸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번에는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을 보니까 이게 뭐지? 적외선등.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태양 역할을 하겠죠. 그럼 태양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태양 에너지가 나오겠지. 빛이 아니라 에너지. 그 에너지 때문에 분명히 윗부분은 뜨겁겠지. 근데 에너지가 이 물 밑바닥까지 도달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아까보다 이렇게 될 거야. 돼서 여기는 뜨겁고요. 그 다음 점점 차가워지다가 나중에 일정해져. 그래서 현재 몇 개의 층이 보여? 2개 층이죠.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2개 맞지? 이거 1개 층에서 2개 층이 됐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태양에다가 뭐까지? 그치, 바람까지. 선풍기. 얘는 갖고 다니는 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바람이 여기에서 슝슝 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위에 있던 애들이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섞여요. 그래서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계층이 되는 겁니다. 몇 계층이 된다고? 세 계층. 이때 이 세 계층을 윗부분부터 아래까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알겠니? 됐어? 그래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구나라는 걸 알려준 거지. 첫 번째가 누구야? 태양. 두 번째가 누구야? 바람입니다. 됐지? 됐니? 자, 이거 실험 결과가 여기 있는 거 밑에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 및 해석 볼게요. 결과 및 해석입니다. 별거 없다. 가열전에는 봐봐. 위하고 아래 다 똑같지, 온도가. 그쵸? 그 다음 가열 후에는 어떻게 돼요? 쭉 온도가 낮아지다가 26도에서 일정해졌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 바로 잘 들어. 요 7번하고 9번 요 사이, 아마 요 사이부터는 온도가 쭉 일정할 거야. 그치? 맞죠? 그 다음 선풍기를 켰습니다. 선풍기를 켜니까 온도가 뜨겁게 일정한 층이 하나 있고요. 온도가 감소하는 층이 있고요. 그 다음 온도가 차갑게 일정한 층,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겠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기가 혼합층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수온 약층이고요. 여기가 심해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봐. 28.3이 여기서부터 온도가 떨어졌는지 여기부터 떨어졌는지 모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대략 여기까지가 혼합층이고 여기까지가 수온약층이고 여기부터는 심해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 그래프가 이거야. 자, 그러면 정리 한번 보자. 자, 정리. 적외선등은 뭐에 해당돼? 태양. 태까지만 쓸게요. 휴대용 선풍기는 뭐다? 바람. 바까지만 쓸게요. 적외선등을 켜기 전에는 수온 분포가 1층, 한계층. 그 다음 적외선등을 켰습니다 라고 돼 있어. 그래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에너지가 감소하여 수온이 낮아진다. 그래서 몇 계층? 2계층. 그 다음 적외선등 킨 상태에서 선풍기까지 맞아 키니까 바로 혼합층이 만들어져서 몇 계층? 3계층이 형성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온 분포가 완성이 된 겁니다. 됐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번, 3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 쓰세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태양 에너지. 두 번째, 바람. 자,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위와 같은 실험을 하여 얻은 그래프이다. 선풍기 바람 세기를 더 강하게 했을 때라고 했어. 자, 밑줄 쳐. 선풍기 바람 세기를 더 강하게 했을 때 여기까지. 그렇지?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디서 잡아야 돼? 요 그래프에서 요걸 잡아야 돼. 요거. 이 혼합층 두께가 어떻게 될까? 혼합층 두께가 어떻게 될까? 두꺼워져, 얇아져? 두꺼워지죠. 그 다음 하나 더. 이거 완전 고급이야.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알면은 대박이야. 이 수온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표층 수온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요거 별표.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써. 표층 수온은 내려가요. 왜 내려갈까? 이거 많이 틀려요. 잘 들어. 바람이 약하게 불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바닷물 위쪽의 온도를 20도로 갈게. 바닷물 아래쪽의 온도를 18도로 갈게. 됐어? 그럼 위하고 아래하고 섞여.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 섞이면 중간 온도가 되겠지. 그렇지? 위아래가 막 섞이면 얘는 중간 온도가 몇 도니? 19도야. 맞죠? 근데 바람이 더 세게 불어. 그럼 여기 20도는 똑같지? 그러면 아까 여기까지 섞였는데 이번엔 여기까지 섞이겠지. 바람 더 세게 부니까. 그럼 요건 더 아래잖아. 태양 에너지 더 못 받잖아. 그럼 몇 도가 되겠니? 한 16도로 가자. 됐어? 16도. 아까는 18도짜리하고 섞였는데 지금은 16도짜리하고 섞이면 더해. 36 나누기 2. 그래서 18도. 평균은 떨어지지. 평균 수온이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야. 이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문제야. 알겠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수업이 없어요. 시험 보느냐 수고했어.